런던의 한 조용한 교회. 은퇴한 선생님 아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65세의 아서는 고요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61세의 전 사서로 조용하고 수수한 여성이었지만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클라라와 다이애나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클라라는 35세의 의사였고 다이애나는 33세의 기자였습니다. 두 딸은 모두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아서는 아내와 사이가 좋았지만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장인 찰스는 85세의 은퇴한 변호사. 찰스는 연약해 보였지만 날카로운 정신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엘리자베스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아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직장으로 복귀한 후부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서는 경미한 심장 문제로 집에서 쉬던 중 우연히 엘리자베스와 찰스가 이상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나중에 과거에 비밀스럽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있었다고 고백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서는 배신감과 혼란에 휩싸였고 그 사실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아서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아버지가 자주 닫힌 문 뒤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후에는 엘리자베스가 항상 당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서의 심장 상태는 그의 감정 상태를 대변하듯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서는 엘리자베스와 찰스에게 맞섰고 그로 인해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찰스는 심장마비로 보이는 증상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데이비스 경위가 이끄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의심의 눈초리는 엘리자베스에게 쏠렸습니다. 조사 결과 엘리자베스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학대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비밀은 그녀가 수년간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두 딸은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를 지지했습니다. 아서는 고통스러웠지만 엘리자베스가 겪은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그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찰스의 죽음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가족, 용서,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고 어려운 여정에 대한 아서의 성찰로 끝납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가족은 서로의 고통과 회복력을 더 깊이 이해하며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서는 은퇴 후 런던 교회의 작은 집에서 조용한 삶을 이어갔다. 그의 일상은 규칙적이었고 변화없는 일상 속에서 그는 오래된 습관에서 오는 편안함을 느꼈다. 아침이면 그는 낡았지만 아늑한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 서재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다. 오래된 나무 책장에는 그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푹신한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의자에 앉아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엘리자베스는 지역 도서관 사서로 복직한 후 예전의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아서는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때때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에서 그녀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여전히 싸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서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두 딸, 클라라와 다이애나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클라라는 유능한 의사로 다이애나는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기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두 딸은 겉으로는 강하고 독립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서는 그들 역시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충격과 혼란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다이애나는 어머니의 비밀이 밝혀진 후 한동안 아버지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아서는 다이애나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이애나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았다. 아서는 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다이애나에게 엘리자베스가 겪은 고통을 설명하고 그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다. 다이애나, 내 어머니는 오랫동안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왔단다. 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 고통은 내 어머니를 짓눌렀고 그녀의 영혼을 병들게 했어. 이제 우리는 그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녀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해. 그것만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아서의 진심 어린 말에 다이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다이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다가가 오랜만에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서는 엘리자베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아서의 따뜻한 이해와 지지의 용기를 얻어 조금씩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저에게 더욱 집착했고 저는 아버지의 슬픔을 달래드리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저에게 끔찍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 끔찍한 일들은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건 저의 지옥이었어. 엘리자베스의 고백은 아서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서는 엘리자베스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아서는 찰스가 생전에 자주 드나들던 오래된 펍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찰스의 친구였던 노인을 만났고 그로부터 찰스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찰스는 젊은 시절부터 여성 편력이 심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찰스가 엘리자베스에게도 몹쓸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찰스의 추악한 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겪었을 고통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엘리자베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엘리자베스는 찰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는 괴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미워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는 제 아버지였고 저는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했어요. 그 이중적인 감정 속에서 저는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아서는 엘리자베스를 꼭 안아주었다. 그는 이제 엘리자베스의 고통을 그리고 그녀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두 딸, 클라라와 다이애나 역시 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가족은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템스 강변을 따라 산책을 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가. 아서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과거는 우리를 올가맬 수 없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엘리자베스는 아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과거의 고통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함께 걸어나갔다. 아서는 템스 강변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저녁 노을이 질 무렵 강물에 반사되는 붉은 빛은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날도 아서는 평소처럼 템스 강변을 걷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는 런던 아이 관람차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고 강변에는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그때 아서는 강변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낯익은 여인을 발견했다. 엘리자베스였다. 그녀는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옆모습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아서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엘리자베스, 무슨 생각? 아서의 목소리에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아서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무슨 일 있었어? 엘리자베스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손에 든 낡은 사진을 아서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엘리자베스와 찰스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아버지와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찍은 다음 날 아버지는 엘리자베스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서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엘리자베스, 이제 다 끝났어. 엘리자베스는 아서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템스 강변에 슬프게 울려 퍼졌다. 얼마 후 엘리자베스는 울음을 그치고 아서에게 말했다. 아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없었을 거예요. 나야말로 고마워. 엘리자베스, 당신은 나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아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템스 강변을 걸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고통과 싸우고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엘리자베스에게 특별한 제안을 엘리자베스, 우리 결혼식을 다시 올리는 게 어때? 이번에는 진짜 우리 둘만의 결혼식을 하는 거야. 엘리자베스는 아서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 좋아요, 아서. 저도 당신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템스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정원에서 열렸. 아서는 턱시도를 입고 엘리자베스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 결혼식 후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템스 강변을 따라 산책을 했다. 템스강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나갔. 결혼식 후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겪었던 아픔을 잊으려 노력했. 클라라와 다이애나도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자주 그들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 아서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 그 소설은 아픔을 겪은 한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 엘리자베스는 지역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서의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 클라라와 다이애나는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 성공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 어느 날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템스 강변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 아서,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말했. 나도 그래요, 엘리자베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서가 대답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 템스강은 여전히 그들 곁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템스 강변의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 그들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시간들을 회상했.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 아서, 당신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당신은 저에게 화를 내거나 저를 떠날 수도 있었잖아. 당신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서가 대답했.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물론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던 거야. 고마워요, 아서. 당신의 이해와 용서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아서가 엘리자베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과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제 더 강해졌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클라라와 다이애나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 무슨 이야기 그렇게 재미있게 하세요? 클라라가 물었. 그냥 옛날 이야기. 아서가 웃으며 대답했.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다이애나가 말했다. 저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란다. 엘리자베스가 딸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 내 가족은 템스 강변을 따라 함께 걸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앞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행복했. 그날 밤 아서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 오늘은 템스 강변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 사랑하는 아내 엘리자베스,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 클라라와 다이애나, 이들이 있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다음 날 엘리자베스는 아서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 아서, 저 임신했어요. 아서는 깜짝 놀라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 아서는 엘리자베스를 꼭 안아주었다. 이건 기적이에요. 엘리자베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생명을 축복했다. 몇 달 후 엘리자베스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아들에게 찰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찰리는 그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다. 아서는 찰리를 안고 템스 강변을 산책하며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찰리야, 너는 기적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선물이란다. 너로 인해 우리는 더욱 행복해졌고 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란다. 찰리는 아서의 품에 안겨 방긋 웃었고 아서는 그런 찰리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찰리는 건강하게 자랐고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찰리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클라라와 다이애나도 자주 찰리를 보러 왔고 찰리는 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어느 날 아서는 찰리와 함께 템스 강변을 산책하다가 찰스가 가장 좋아하는 낡은 벤치에 앉았다. 찰리야, 이 벤치가 어떤 벤치인지 아니? 아서가 물었다. 네, 알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그래, 맞아. 이 벤치는 우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란다. 아서가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밌어요. 찰리가 말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아서가 물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찰리가 대답했다. 아서는 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란다. 아서는 찰리에게 자신과 엘리자베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찰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다. 아서는 찰리에게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찰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그날 밤 아서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찰리와 함께 템스 강변을 산책하며 그에게 나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란다. 세월이 흘러 아서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가르침은 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었다. 찰리는 아서가 남긴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했고 그 일기장을 통해 아서의 삶과 사랑을 기억했다. 찰리는 자라서 훌륭한 청년이 되었다. 그는 아서처럼 작가가 되었고 아서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그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찰리는 아서의 뒤를 이어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 어느 날 찰리는 템스 강변에 있는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벤치는 아서와 엘리자베스가 처음 만난 곳이었고 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찰리는 벤치에 앉아 아서가 남긴 일기장을 읽고 있었다. 일기장에는 아서의 삶과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찰리는 일기장을 읽으며 아서의 사랑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때 찰리의 곁으로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다가왔다. 그녀는 찰리에게 길을 묻기 위해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찰리는 그녀에게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고 그녀와 함께 템스 강변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찰리는 그녀와 헤어지기 전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실은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찰리의 고백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왠지 모르게 당신에게 끌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날부터 연인이 되었다. 찰리는 그녀와 함께 템스 강변을 산책하며 아서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다. 두 사람은 템스 강변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갔고 훗날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찰리는 아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다. 템스강은 여전히 그들 곁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히 계속되었다. 외전, 템스강변의 약속.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템스강변을 거닐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찰스가 태어나기 전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아서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자베스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을 닮아 아름답고 나를 닮아 현명하겠지. 저는 우리 아이가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자베스가 아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저처럼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서가 엘리자베스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겪은 아픔을 우리 아이는 겪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줄 거예요. 고마워요, 아서. 엘리자베스가 아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엘리자베스. 아서가 엘리자베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이 템스강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줄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템스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도 평온해졌다. 아서,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말했다. 뭔데요? 아서가 물었다. 우리 가족이 함께 템스 강변을 산책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이, 이렇게 셋이서 손을 잡고 걷는 거죠. 좋은 꿈이네요. 아서가 엘리자베스를 꼭 안아주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가족은 반드시 행복해질 거예요. 그때 엘리자베스의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라 자신의 배를 감싸쥐었다. 아서, 방금 아이가 움직였어요. 엘리자베스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아서도 엘리자베스의 배에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신기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그 순간 자신들이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아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찰리라고 지으면 어때?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고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도 있잖아. 좋은 생각이에요.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찰리, 우리 아들 두 사람은 찰리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들은 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자유롭게 꿈을 펼쳐나가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저녁,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템스 강변을 걷다가 우연히 거리 공연을 보게 되었다. 한 젊은 음악가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는 사랑과 희망에 대한 아름다운 곡이었다.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그 음악가의 연주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음악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아서와 엘리자베스도 박수를 치며 음악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엘리자베스가 음악가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음악가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혹시 저희를 위해 특별한 곡을 하나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서가 부탁해. 어떤 곡을 원하시나요? 음악가가 물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노래를 부탁드립니다. 아서가 말했다. 음악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들을 위한 특별한 곡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음악가는 기타를 들고 눈을 감고 연주를 시작했다. 그가 연주하는 곡은 아서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처럼 슬픔과 기쁨, 아픔과 희망이 모두 담겨있는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연주가 끝나자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음악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어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아서가 말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음악에 영감을 주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당신들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음악가가 말했다. 그 사랑 영원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음악가와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템스 강변을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행복해. 아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템스 강변에 자주 와야겠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래요, 엘리자베스. 아서가 대답했다. 우리 찰리에게 이 아름다운 강을 보여주고 우리의 이야기도 들려주어야. 두 사람은 템스 강변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의 사랑은 템스강처럼 변함없이 흘러 영원히 계속될 것이. 그들은 찰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것이다. 템스강은 그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그들의 여정을 언제나 함께할 것.